안녕하세요. 언더워터 TV입니다. 오늘은 예술적인 물고기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보여드릴 물고기는 유명한 화가의 이름을 붙였는데요. 바로 이 아이, 피카소 트리거피쉬라는 아이입니다. 보자마자 감이 오시죠? 아직 성체가 아닌 아이인지라 발색이 부족하지만 그림으로 비유하자면 반 정도 그린 그림이라 할 수 있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쁜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주만 보면 요즘 유행하는 영화 조커도 생각나고요. 이름처럼 붓으로 그린 그림 한 편이 생각나는 아이입니다. 다만 생긴 거에 비해서 그리 성격이 좋진 않아요. 나름 영역 싸움을 하는 다른 물고기와 합사 중인데 어린 것이 벌써 우두머리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요. 일단 동네 깡패 같은 성격도 한몫하지만 피지컬적인 면에서도 꽤나 상위에 속합니다. 어디서 좀 본 모양인데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맞아요. 한국 분들이 좋아하는 지포가 되는 생선이에요. 영어 이름은 트리거피쉬지만 한국 이름이 쥐치예요. 보통 쥐치는 뼈와 살은 연한 편인데 껍질이 질기고 강합니다. 거기에 보고처럼 강한 이빨을 가지고 있죠. 갑각류도 즐겨 먹지만 산호도 깨서 먹습니다. 먹어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산호일 것 같지만 각종 유기물과 기생생물이 산호에 붙어 있는지라 깨서 씹고 못 먹은 산호는 뱉어버리면서 먹이 활동을 합니다. 연산호는 말할 것도 없고 경산호는 트리거피쉬가 깨물면 구멍이 뻥 뚫릴 정도니 이빨의 위력을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질긴 각각 이빨을 가진 데다가 성격까지 안 좋아요. 일단 먹을 수 있는 건 깨물고 보는 성격에다가 이 아이도 영역 싸움을 하기 때문이죠. 영상에서처럼 어학내 1인자만 쓸 수 있다는 조개밑 자리를 입양한 지 하루 만에 차지했습니다. 원래 조개밑 자리는 이 친구 자리였어요. 주둥이 톡 튀어나온 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약간 동네 양아삑 같은 스타일의 아이예요. 영어 이름은 고비라는 아이인데 한국어로는 망둥이라 합니다. 고비라는 아이도 종류가 많아서 여러 분류로 나눠집니다. 바닥에서 사는 아이도 있고 땅속에서 사는 아이도 있고 사초원벌이긴 하지만 진흙에서 사는 아이도 있습니다. 분류를 떠나서 고비 이 친구들은 꽤나 똑똑해요. 동작도 빨라서 작은 몸집에도 상위 서열을 차지하는 이유죠. 이야기가 많이 돌아갔는데 다시 넘어와서 고비는 피카소 때문에 많이 불편한 상황이에요. 몸집은 비슷해도 자기가 어항 짬밥도 되는 편이고 산호의 말미잘 자리를 빼곤 본인 영역이었거든요. 막상 붙어볼라 해도 쉽지 않은 걸 알기에 주의만 맴돕니다. 자연에서는 네 글자 한 단어로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약육, 강식, 이걸로 모든 것이 정리가 되죠. 똑똑한 고비인지라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러기에 덤비진 못하고 피카소 주위만 얼쩡거립니다. 피카소는 정작 신경 쓰지도 않는데 말이죠. 이리 저리 피카소 신경 쓰는 중입니다. 그에 반해 피카소는 상당히 평온스럽죠. 아무튼 고비와는 영역 정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남은 영상은 피카소의 냉장 먹방인데요. 뭐 가리는 거 없이 주는 대로 먹는 피카소입니다. 마치 냉장을 국수가락처럼 빨아먹네요. 같은 사이즈의 크라운피쉬보다 5배 정도는 더 먹는 것 같아요. 혹시 아열대 바다에서 이 아이나 비슷한 아이를 보신다면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산란철에는 더욱 그렇고요. 동남아 지역뿐만 아니라 괌이나 몰디브 등에서도 같은 종인 트리거피쉬를 볼 수 있는데 특정 산호나 바위에 암수 한 쌍이 있다면 그거는 산란을 했다는 얘기예요. 특히 이 시기에는 더욱 예민해져 본인보다 더 큰 몸집의 생물이나 사람도 물어버려요. 가끔 인터넷 보면 트리거피쉬에게 물렸다는 내용이 많이 있던데 산란철이나 스노클링 시에 물고기 밥을 들고 갔을 때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쁜 생물을 좀 변호하고자 스노클링 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바다 생물 중 많은 물고기들이 먹잇감인지 확인해 보려고 살짝 물어보는 특성을 가진 아이들이 있어요. 킬러 고래라고 불리우는 번고래나 포식자라고 불리우는 백상아리도
사람이어서 공격하기보다는 물개나 다른 생물로 오인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범고래 같은 경우 사람을 공격한 케이스는 찾아보기 힘들고, 우리가 무섭다고 느끼는 조스의 주인공 백상아리 같은 경우 지난 50년간 사람을 공격한 케이스는 10번 미만입니다. 그것도 다이버와 해녀에 한해서 말이죠. 안전하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조심은 해야죠. 바닷속에는 이쁜 생물만큼이나 무서운 생물도 많아서요. 서론이 길었는데 스노클링 주의사항 첫 번째, 일단 몸에 향이 강한 향수나 로션을 바르지 않습니다. 육식성 물고기 같은 경우 보통 분자의 단위로 냄새를 맡습니다. 향이 강한 것들은 스노클링 시 절대 도움이 되지 못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와서 깨물고 가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두 번째, 옷 색깔은 너무 밝지 않게 있습니다. 밝은 색상은 물고기 눈에 먹이로 보일 가능성이 커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관심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셋째, 몸에 상처가 있을 시엔 스노클링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그만 상처에도 그 부분을 먹이로 인식하는 물고기는 많습니다. 조그마한 물고기는 큰 상관없으나 그루퍼나 트리거, 상어 종류는 위험할 수도 있어요. 넷째, 물속에서 생물을 채취하거나 함부로 만지지 마세요. 물속에선 사냥을 성공시켜도 편히 먹을 수 있는 곳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잡은 생물이 누군가에겐 먹이로 인식하고 공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피해 사례가 있던 곳은 자제하세요.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듯 물고기 성격도 다 다릅니다. 한번 습관화가 되어 있는 생물은 재차 반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멸치떼나 정어리 등의 움직임입니다. 어려운 파악법이긴 하나 보통 육식성의 어류가 사람을 공격하는데, 정어리떼와 멸치떼는 그들의 가장 큰 먹이입니다. 보통 느린 움직임을 보이다가 급작스러운 빠른 움직임을 보인다면 근처에 포식자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국의 지치는 보통 얌전해서 바다의 신사라고 불리나, 간혹 아열대에 있는 트리거피쉬는 사람을 무는 물고기로 알려져 있어 안타까운 마음에 허접한 교육 영상까지 만들게 됐네요. 요즘 해외여행이 대중화되어 바다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아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즐기시라고 잘난 척 좀 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행복하세요.